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지만 250만 명 당원 중에서 투표율이 42.18%였습니다. 그러면 150만 명 정도 한번 보자.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 사이가 되겠죠. 42%니까 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특정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배후 조정을 해서 이 사람 떨어뜨려라. 자, 이 사람을 떨어뜨리라고 누군가 오다를 내린다고 해서 120만 명의 당원이 실제 투표장에 가서 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10만 명 정도에게 오다를 내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100만 명의 사람이 뭔가 결론적으로 특정인을 탈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배후 또는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집단지성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지성의 힘이 정말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떨어진 사람이 애처롭고 섭섭한 것을 뒤로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 당원 100수십만 명이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런 이변을 연출해냈느냐.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강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그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 순간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날 봐도 놀랍지만 그 다음날 봐도 재미있고 또 그 다음날 봐도 재미가 있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보더라도 역시 그 당시의 감동의 순간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2기 지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이렇게 해놨죠. 250만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속도와 효율 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전당대회의 상징과 내포적 의미를 감명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자, 속도와 효율. 오늘 이 시간이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선정하고 그것이 어떤 최종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나름의 체계, 나름의 경험, 나름의 지식, 그리고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검증받는 과정, 이것을 모두 전략적 판단, 전략의 수립, 그리고 전략의 실행 이런 단어로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었으며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뜨겁고 재밌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현주님께서는 작은 유튜버 무시하는 방송 겸손해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독고다이님은 정봉주 박원석 끼리끼리 논다고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뭐 다른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글로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 유튜브일수록 잘해야 합니다. 강병상님, 실드치다 구독 취소 많이 당했지요. 다름과 나쁨은 당원들이 구분합니다. 다르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질타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는 결국 당심이 민심을 반영했고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일,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라고 보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내용 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벌써 1,400분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최길섭님 고맙습니다. 스픽스 정재환 대표의 평론을 시청합니다 주셨는데 저도 뭐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인지 마이너리그인지 아니면 미들리그 정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하는 분석은 분석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극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끝내고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득표율이 84%를 넘었죠. 지난 2년 전의 당대표 선거에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77.77%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84%를 넘겼습니다. 야, 그래서 완벽하게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혼자서 이제 북한 노동당이나 하고 있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극 체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칭찬은 고사하고 격려는 고사하고 이것이 큰 문제다. 일극 체제를 만들었다.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질식됐다. 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작은 해설하고 분석하고 찔러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대신 그건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국 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번 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극 체제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종영님께서 지금 글을 주셨는데 아니 힘을 모아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일극 체제라고 합니까? 자, 백수십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결과를 이재명으로 84%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색깔의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 이것이 일극 체제다. 그리고 다들 나와서 5명 모두 이재명을 칭송만 했으니까 이재명 그러면 명비어천가를 불렀으니까 그것은 독재와 가깝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호남? 또는 좌파? 또는 운동권? 뭔가 이념지향성?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그 민주당의 껍데기처럼 여러분들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운동권 출신인가요? 민변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분은 그냥 금융고시 출신이고 중앙대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했어. 그럼 변호사 개업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호남, 그 다음에 운동권, 그리고 이념지향성 이런 쪽과 관련이 있나 없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이 됐는데 이 연임은 김대중 대통령이 연임을 했던 이후 최초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도 아니고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이념지향성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민생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색깔이 바뀌는 것은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등을 한 김민석 후보 어떻습니까? 이분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한때 민주당에서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죠. 15대 국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22대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대에서 25대 7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대 국회가 막 시작됐으니까 결국 국회의원을 했던 게 지금부터 6개 중에서 지금 22대, 15대, 7대, 6대 하면 24년 전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했지만 동교동계의 유력한 또 정치인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 하지를 못했고 또 야인 시절을 거쳤고 그리고 꿋꿋이 버텨서 이번에 기회를 얻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됐습니다. 어제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 그 최종 득표율이 20%가 넘지 않는 것은 김민석의 한계이기도 하고
김민석이 그나마 다행으로 1등이 되었다는 두 가지의 동시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민주당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분이 강성운동권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수석 최고위원부터 호남, 운동권 그리고 이념 지향성이 매우 강하다는 그 틀을 벗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2등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등은 누굽니까? 여러분 놀랐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2등을 할 줄 알았습니까? 자, 여기 댓글로 여러분들 한번 걸 주십시오. 전현희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2등을 할 줄 알았다고 하는 분은 1번을 써주시고 2등을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분은 2번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톡방에 1800분이 지금 우리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요. 정말로 전현희가 2등 할 줄 알았다고 하는 분 1등, 1번. 그 다음에 전현희 할 줄 몰랐다. 자, 지금 2번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번. 아, 레드붐님께서는 1번 주셨는데 이분이 아마 1번을 한다고 이렇게 눌렀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 전현희 의원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당원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2등까지 된 것을 보고 와, 정말 세상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겸손하게 잘 살아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음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당원들이 나를 지켜줬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최고위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겸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주위에서 전현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찬반 양론의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그 격론과 관계없이 민주당 당원들은 전현희가 반드시 민주당에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저는 제가 스스로 전현희 의원에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몸을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으로서 이번에 이런 압도적 2위 차석 최고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꼭 국민에게 되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올려주셨던 분 김현소님, 목마가렛님, 상유시비님, 정종규님, 아줌님 그리고 김파란님은 김병주 2등 예상했다고 하셨는데요. 윤창성님, 신덕성님, 사랑전사님 그리고 공낙호님, 선철우님, 김명호님, 인군택님, 준성님, 김영도님, 김YC님, 오영삼님, 고옥자님 그리고 랭투님, 장공환님, 박상동님 그리고 박정수님, 낭희님, 김영우님, 이정용님 2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강명구님은 1번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1번 눌러주신 분이 탁세옥님께서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전현희 2등 할 줄 알았다는 것은 자, 제가 최초 공개 전현희 의원조차도 몰랐다고 어제 실토했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정말 집중 그리고 이런 그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거 누구도 몰랐다. 강명구님 1번 눌러주셨고 배은수님, 정우님, 김경희님, 은비님, 김순애님 다 2번 주셨고 김정님도 2번 그리고 홍혜수님께서도 2번 주셨고 샬롬님은 둘 해줬고 힐다님은 2번 배삼의 무초 2번 껍데기는 가라 권이환님, 김숙자님 자 모든 분들 이렇게 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전현희 의원이 2등 될 줄 알았느냐 말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전현희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부산 대레사 여고를 나오고 서울대 치과대학에 가서 치과의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법고시 시험을 치면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얻었죠. 법조인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분은 한때는 친노에서 또 친문에서 그리고 김두관 의원하고도 과거에 가까워서 김두관 전 의원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왜 2등까지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호남 출신입니까? 경남 통영 출신이고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 출신이 아닌데 이분이 운동권 출신입니까?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념적 색채가 아주 강한 사람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정말로 친명이라는 찐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했다고 하지만 이분이 찐명도 아니고 친노에서 친문에서 한때는 김두관 의원과 가까이 지낼 만큼 자신의 색깔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원칙과 도리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왔던 일종의 실천주의자였죠. 강남을이라는 지역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또 지냈죠.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가 나왔을 때 권익위에 있는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출중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외압을 받아서 김건희 명품백 문제를 그냥 듣고 넘어가라. 왜 이걸 계속 너 혼자만 싸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20년 이상 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왔던 공직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모를 줬다. 그래서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럼 누가 죽였느냐 이것을. 자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신이 책임이 있어 라고 전현희에게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송석준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걸 들었던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가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제명 추진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에 투표를 한 것이다. 전현희 여기서 주저앉히면 안 된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악행과 국정농단 온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라 라고 하는 성적표를 2등으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의 색깔과 비슷합니까? 호남, 운동권, 이념적 색채가 진하다? 근데 2등을 했습니다. 3등 가보겠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자, 여러분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000명 정도 지금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우리 PD도 올려주세요. 한준호 후보가 최고위원 3위 할 줄 알았던 분 1번, 3위 할 줄 몰랐다 2번. 자, 좀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꽃님께서는 물론 자 봉다리 떨어뜨리려고 전현희가 2등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제가 아주 과학적 통계에 의한 분석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댓글 막 올라오는데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야, 백설공주님 대단합니다. 은정님도 대단하시고요. 오드리에님, 야, 이 한준호 후보가 3위 할 줄 알았다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2등을 할 줄 알았다는 것은 아는 분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2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한준호 후보가 3등을 했다라는 것을 예측하신 분은 제법. 자, 그리고 존도님께서는 4등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고요. 일찍고양이님 될 줄 알았다. 김순호님 그거 아니다. 김현진님께서는 자 2번 눌러셨고 1번, 2번이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2번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한준호 후보가 선전을 했다는 것인데요. 한준호 후보 여러분들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 사람 지금 뭐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양평 게이트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평 게이트 문제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도록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MBC 방송장악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을 때 MBC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장악의 검은 속내를 막아낼 인물이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방송위로부터 MBC 이사 선임까지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계속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송장을 막아낼 사람이 누구냐? 한준호라는 사람이다. 그 이분은 호남이긴 하지만 광주 전남이 아니에요. 전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평 게이트에서 얼굴을 좀 드러냈지만 야, 이게 3등까지 갈 사람이냐? 그런데 왜 한준호를 3등으로 만들었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호남이긴 하지만 운동권과 거리가 멀고요. MBC에서 노조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정말로 정치권에서는 자 과격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논리를 저처럼 목소리를 막 키워서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조곤조곤하고 차분하고 논리 전개를 할 때도 상대를 굉장히 설득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보면 민주당의 색깔과 상당히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한준호가 3등을 했습니다. 이야, 자, 그런 걸 보면 또 놀라운 것을 하나 더 확인한다. 4등 넘어가겠습니다. 4등이 누구입니까? 예. 제가 김병주 의원의 약점을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만났어요. 이분 상황을 한번 봤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배가 산이에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왜 이리 배가 많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하도 전국으로 많이 다니면서 식사가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엄청 나왔다고 하시던데 아시죠? 연합사 부사령관 포스타 육군대장 출신이 김병주 의원인데요. 이분이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꼬집으면서 정말로 정신이 있는 자들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은 많이 들어보셨죠?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한미동맹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 과거사 왜곡하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사과하지 않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본 문제 어떻습니까? 사도광산 자 윤회석과 등재할 때 강제동원이라는 말까지 빼버렸죠. 자 그렇게 되어서 지금 8.15 광복절 행사가 어떻게 갔습니까? 엉망진창이 아니고 역사의 왜곡을 넘어서서 아예 친일 사대 정권 또는 더 나아가서 일본 군국주의자, 제국주의 극우 세력들과 괴를 같이 하면서 정말로 배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일 동맹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국민의힘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일본이 과거에 대한 그리고 현재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일 동맹이라고 이야기한 너희들은 정말로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크게 외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각인이 된 면도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국회에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최고위원회 당선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는 군사와 안보 문제의 전문가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남북 문제를 대결과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견제를 하면서 협력하고 뭔가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군사 전문가가 직접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이죠. 선거운동 때 김병주 최고위원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병주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만약 당선되면 3% 정도 중도층 표를 가져올 수 있다. 예, 보십시오. 자, 육군대장 출신의 사성 장군이 나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김병준을 통해서 3%포인트의 추가적인 득표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밀어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군사안보에 정말로 유능하다. 국민의힘은 무능을 넘어서서 거의 남북관계 파탄 그리고 국지전이 일어날 정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을 때 유능한 민주당의 군사 전문가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중도 확장도 시키고 남북 문제의 갈등과 관련된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정말로 용기 100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김병주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참 기자들이 사진을 잘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분 배로 조금만 더 카메라를 낮춰놓으면 배가 산처럼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으니까 와, 이 김병주 의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숨차님 말씀처럼 김병주 화이팅 좋아합니다. 배인수님, 이점래님 민주당 화이팅 김병주 화이팅 주셨고요.
자, 해구사님께서는 찐 보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순차님께서는 김병주 진짜 장군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병주 능력도 좋다고 이종영님 올려주셨고요. 배 빵빵하다고 하니까 이현숙님께서는 자 크크크크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벌써 이현주 화이팅이라고 주셨는데 이현주 의원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감님 고맙습니다. 멋진 방송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어저께 내가 직접 금메달을 받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호남 그리고 이념 그리고 운동권에 얽혀있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고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운동권입니까? 이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경북 예천 쪽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생활을 했고요. 이분의 부모님이 탄광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탄광촌에 살았던 그 어려운 서민의 그리고 밑바닥 인생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사성장군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엘리트도 아니고요.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흑수저 출신이 지금 남북 문제를 본인이 안보와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 민주당의 미래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개척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합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색깔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등 한 분. 6등은 참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등은 정봉주 의원이 했고요. 5등까지가 최고위원입니다. 자, 5등 이현주 의원인데요. 이현주 의원 어떻습니까? 과거에 영입이 된 인사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영입될 때 한명숙 대표 체제 때 영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국적 기업에서 경제 전문가로 영입이 되었고 김종인 지도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당에서 중역을 맡았죠. 그런데 2017년도에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던 인물입니다. 당 내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현주 의원을 영입했는데 국회의원 광명에서 2번 해먹고 나서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다.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산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저는 신의 한 수 깜짝 놀랐다. 뭐냐? 이현주 의원을 이재명 당대표가 영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당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이현주 과거의 일을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절대 영입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민주당을 오히려 배신한 사람이니까 영입이 오히려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연판장을 돌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여러분께 최초 공개하는 내용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어렵게 당대표를 만나서 영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특정 계파의 국회의원들이 이현주를 영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을 때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변에서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비판은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지금 조급하게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다거나 조급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직접 만난다거나 조급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정치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영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것을 언론에 공개한 이상 주워 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다려라.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정치 못하는 것이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지만 계속 기다려라 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그런 논쟁은 사라지고 영입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서울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광명으로 다시 가느냐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조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느 지역구를 주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자, 다시 복당하는 사람의 도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출마할 때도 이재명 당대표와 상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끝난 이야기고 모든 사람이 아마 출마한 사람이 다 상의를 했겠죠. 그러나 이현주 의원은 본인이 윤석열 정부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로 확실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7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복당파 이현주 의원, 7년 전으로 돌아가면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이현주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줬다. 이것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포용력, 자, 수용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민주당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현주 의원 다시 돌아가 보면 호남 출신 아닙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하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 가서 임원까지 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워먼이죠. 그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호남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념지향적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은 중도라는 곳이 따로 존재한다. 절대 좌나 우도 아닌 중간이 중도가 아니다. 중도라는 색깔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신념으로 삼아서 직접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은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명을 다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5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남 그리고 자 운동권 그리고 이념의 색채가 매우 강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그런 길도 다르지만 고향도 어디입니까? 안동도 있고요. 통영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전주도 있고요. 그렇게 만든 운동권 출신이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됐다고요? 저는 호남 출신의 능력 있는 인사가 당연히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와 뜻과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영배 후보가 당선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민영배 후보는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법 안에 있던 것은 호남 출신 인사가 우대받고 운동권 출신이 정치를 잘하던 그 민주당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정말로 투쟁했던 경력이 없으면 쳐주지도 않았던 운동권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으면 알아주지 않았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서 선수를 집단지성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놀랍다 이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요. 올 국민의힘 논평에서 보셨죠? 친명이 이루어냈다고요?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완성이 됐다고요? 이렇게 보는 것은 여전히 정치를 곡해하고 잘못 보는 것이다. 당원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 그리고 세상을 꼭 바꿔달라는 당원들의 명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그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5명의 면면 첫 번째 다양성 어떻습니까? 직업군, 출신 지역 그리고 각 분야가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두 번째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변호사에서 군사 전문가에서 그리고 정치인에서 그리고 방송 아나운서 출신에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까지 있습니다. 이걸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재명 체제의 일극이다. 일극성이다. 또는 자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싸움닭들만 다 모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아마 그렇게 분석하시는 정당 또는 평론가들은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대선에서 참패하는 전략 전술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나는 요님께서는 이렇게 주셨네요. 민주당 화이팅, 찌질이 못난 한국 언론 프레임 이제는 안 통한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언론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투표율이 44%를 넘어섰습니다. 42.18%입니다. 1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일극 체제로 120만 명이 미쳤다고 다 가서 선거하자 이렇게 됩니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전쟁할 것이니 그 전쟁에서 가장 몸을 던져서 싸울 사람이 누군지 그것이 이기 지도부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과입니까? 아니면 일극체제가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파리만 하고 있는 찐명들이 모여서 정당을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겠다고 그렇게 결론 났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요.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고요. 민주당은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2%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31%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민주당 만들어야 한다고 국민들이 존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학순님의 말씀처럼 5명 다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국힘이 잘못할 때 민주당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이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도님, 민주당의 당원들과 이번에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당 지도부가 움직여야 하는지 가이드를 해준 것입니다. 여행에 갔을 때요. 먼 길, 모르는 길 우리가 떠날 때 결국 좋은 가이드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과 당심이 이번에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만들었다. 이런데 아무런 이의 없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극체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2기 주도부는 어벤져스라고 표현했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독수리 오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어떤 우리 어릴 때 추억을 만들어 줬습니까? 자, 무너져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독수리 오형제가 나와서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정의가 살아나고 진실이 이긴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벤져스는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 민주당의 색깔을 벗어난 사람, 그리고 그 민주당의 과거에 얽힌 색깔이 새로운 색깔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50만 민주당원의 집단 지성이 속도와 효율 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낸 선거 결과, 여러분 어제 선거 결과가 정말로 만족스러웠다라고 하시면 1번을 쫙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다고 하면 2번을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2,500명의 동접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저도 흥분한 상태에서 어제는 스튜디오 아닌 곳에서 방송을 했지만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분장하고 제대로 앉아서 넥타이 메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와, 1번. 자, 1번이 4개. 예, 마린스타님. 예, 고맙습니다. 우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름 다 볼 수 없습니다. 정명자님, 영꽃님, 팔도수석님, 보리아님, 예, 빛고울님.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소개 못하지만 저 지금 올려주시는 1번, 예, 1번이 10개씩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다 보지 못하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이 마음이 이제는 민심이, 당심이 민주당을 바꾸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를 바꿔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교환 평론가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꾀를 부리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들어준 민심을 거스르고 본인 뜻대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마치 민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그 민심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역량이 출중해서 재능과 기술과 테크닉을 써서 특정한 사안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넘어서는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진실과 정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그리고 증명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5명의 지도부 김민석 그리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분은 지금 누구를 받들어야 하느냐. 자신을 만들어줬던 당원 당심이 뭔지 쳐다봐야 됩니다. 또 헷갈리고 어렵고 복잡하고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국민이 준화한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국민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힘입니다. 당원 주권주의든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나라는 곧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 위임된 권한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당원의 것으로 실천하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오인재 화이팅 몽들링 고맙습니다. 문진영 11111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원정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조약돌님 예술이었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뭉치면 산다 이긴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원 무서운 줄 모르고 시대 정신 읽을 줄 모르면 국회의원 누구도 당원이 용서하지 않는다. 최대현님 100% 동의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 덕분에 이제 95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치인들 인터뷰해보면 벌써 스픽스가 95만 명을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는 분 많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아마도 10만 명 이상 볼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잠깐 나가서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1,500명인데 지금 여러분 아까 1번 눌러주셨듯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스픽스 100만 가보겠습니다. 100만 시대를 열어서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스픽스가 혁신, 균형, 정의라는 세계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종편, 신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비록 작은 인력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깊은 내용 분석하면서 계속 만나가겠습니다. 구독 완료 이영규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김파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스픽스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뛰지도 않지만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순애님 100만 가자. 순애 누님 고맙습니다. 100만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100만 가는 순간 스픽스의 목소리 더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방송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방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은 바로 당원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고요. 똑같이 국민의힘도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표를 모아야 된다. 특정인을 추종하거나 내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정치 벗어나야 당원 주권 실현할 수 있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접해 주시는 2,000명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자, 풀샷으로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교한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픽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서 민주당이 할 일은 많지만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기대까지 할 수 있어서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구에서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세 분이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까지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하셨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더 잘 되라고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 한번 보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여러분 들리십니까? 자, 박수 치면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후.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